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과거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물어본 적이 계셔서 그때의 제 스케줄을 얘기 드리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일정과 굉장히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 혼자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식구들, 직원들이 꽤 많아졌다 보니까 업무 시간 중에는 제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막 새벽 작업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예전에는 쪽잠 자고 정말 칼같이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일정을 한번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다 보니까 어떻게든 단순한 일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어야 됐고 그리고 저에게 가진 거라고 이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보니까 시간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고, 가장 돈이 되는 일인 상품 가공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 원룸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매출이 난 이후에는 뭐 바로 앞 사무실을 같이 쓰는 사무실에 한 켠만 제 사무실로 구했었는데, 그때 일과는 저는 비슷했었습니다. 이제 항상 보통 5시 전후로 항상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첫 차를 탈 수 있는 시간에 항상 일어났었고,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난 다음에 준비를 해서 늦어도 6시까지는 항상 이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사무실을 구하기 전에는 집에서 할 때는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았고, 사무실을 구하고 나서는 6시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하철 첫 차 타고 출근하면 6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했었고, 출근하자마자 보통 8시까지는 제가 그 과거에 있던 사무실 앞에 김밥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밥이랑 뭐 빵이랑 뭐 이런 식으로 아침을 때우고 8시 정도까지 상품 가공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가공을 또 열심히 해놔야 이게 밤에 올리면 또 다음날 매출로 늘어나니까 어떻게든 가공하는 시간을 이때 확보를 해서 열심히 가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시 땡 하면 이제 플레이오토를 통해서 이제 전체 주문을 한번 쫙 수집을 했었고요. 제가 이때 수집을 한 이유는 지금은 아닌데 이제 과거에 제가 할 때는 뭐 오너클랜이라던가 도매 사이트들이 이제 좀 주문이 많아질 때 특히 월요일 오너클랜이 예전에는 월요일 오전만 되면 항상 서버가 느려졌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판매자들이 못 넣을 때 저는 좀 미리 넣고 싶어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특정 판매 이제 발송처들은 오전 9시 마감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고객들에게 당일 발송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항상 오전 9시 전에 전체적인 주문을 한번 쭉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시에 수집한 거를 이제 보통 9시 정도까지 처리를 했었고, 또 이제 9시가 땡 하면 택배사 업무를 봤었는데, 이때 본 이유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이미 해보셔서 알겠지만 택배사랑 전화 통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어지간한 그래서 택배사도 최대한 CS를 줄이고 뭐 자동화를 한다고 하는데 꼭 이제 고객센터랑 통화를 해야만 해결되는 것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9시 땡 했을 때 그나마 택배사랑 통화하기가 가장 수월하다 보니까 주문 처리는 그 전에 끝내고 9시 땡 하면 전날이나 오늘 할 이제 반송장 확인이라던가 택배사와 전화 업무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이때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뭐 9시 반에서 한 10시까지는 택배사 업무를 하면서 이제 CS 처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우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구한 사무실의 한 켠이었고요. 이때 제가 정말 어리석게도 이제 돈이 조금 생겼을 때 이 노트북을 샀거든요. 이게 한성 거였고 가격이 30만 원대였습니다. 이제 한성이라고 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이었고,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이 자그마한 11인치 노트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보통은 모니터를 사서 연결해도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우선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모니터를 한 대 사고 그 다음 달에 또 한 대 사서 결국은 이 노트북에 모니터 2대를 연결해서 나중에 업무를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처음부터 노트북 사지 마시고 데스크탑을 그럴싸한 거 사시는 게 좋고요. 기왕이면 여력이 되시면 꼭 듀얼 모니터를 항상 지금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화면 작은 거 하나 두는 것보다 24인치 정도 되는 거 2대로 쓰시는 게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2대 두시고, 모니터를 제가 3대, 4대 뭐 이렇게까지 더 봤는데 이러면 오히려 너무 정신이 사납고 2대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하드는 SSD로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게, 부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만약에 재부팅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SSD는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PC 한 대 말고도 여력이 될 때마다 보조 노트북이나 보조 PC를 통해서 하나 더 돌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플레이오토든 이셀러스든 한 켠에선 계속 품단종이 돌아가게끔 꾸려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단순히 이제 매출이 도움이 안 되거나 매출이 도움이 되지만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유플래시든 플레이오토든 이셀러스든 주문 통합 관리든 꼭 쓰셔가지고 주문 넣는 시간, 뭐 상품 가공하는 시간 뭐든 최대한 줄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자 템플릿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교환 반품은 항상 정해진 문자를 항상 보냈었거든요. 뭐 11번가에서 들어왔으면 앞부분만 고쳐서 11번가 판매자입니다. 이제 반품 접수되었으며 받으셨던 대로 포장하셔서 기사님 연락 방문 시 받으셨던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정해진 문구를 여러 개 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교환 반품 같은 것들은 통화 없이 문자로 해결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었고, 문자가 이제 지금은 카톡을 써도 되지만 저 때는 이제 카톡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카톡을 지금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비젠이나 사이드 싱크를 쓰시면 PC로 이제 핸드폰 화면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온 거라든가 문자 보내기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이오토 EMP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문자 보내기 아니면 카톡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준비해 두시고 손쉽게 문자로 최대한 처리하시는 게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보면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제 사장님들의 연락처를 여기저기서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많이 와서 업무용 스마트폰을 따로 하나 더 두시는 걸 굉장히 추천하고 있고, 070 전화기도 이제 보통은 하나씩 두셔야 되니까 보통 무선 전화기 쓰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기왕 하시는 거 사업하실 거면 기업용 070 전화기 사용하시면 이제 단축 번호라던가 뭐 착신 전환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훨씬 더 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9시 한 반 정도까지 이제 택배사 업무까지 마친 후에는 30분 단위로 계속 주문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위탁 배송이긴 하지만 해당 발송처들이 주문이 언제 마감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최대한 오늘 발송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30분 단위로 계속 수집을 해서 주문 넣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늘 발송되게끔 처리를 하려고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응대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전화도 들어오게 되는데, 전화응대 팁이라고 하면 대량 주문이나 이제 금액이 큰 것들은 최대한 빠르게 응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정말 뭐 도매처를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 뭐 발송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대량 주문이 아니고 고객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문자 받고 나서 도매처에 또 문의 남기고 그 답을 얻어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다 보니까 메모를 써놓고 도매처에 남기고 고객 번호를 받은 다음에 답변이 왔을 때는 그냥 바로 문자로 전송해 주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전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고객들은 이제 제품에 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고객들이 있어요. 진짜 쓸데없이.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내용이다. 이게 뭐 대량 주문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오히려 너무 성가시게 이것저것 물어본다 싶으면 차라리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준다던가 이건 저희도 그냥 유통업체라서 그것까진 모르겠다고 하고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이제 위탁 배송을 하는 판매자들은 절대 무조건 오늘 발송됩니다. 뭐 무조건 됩니다. 오늘 됩니다. 이런 식의 확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막 심지어 송장이 나왔지만 이게 허위 송장일 때도 있고 송장 나왔지만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발송한다고 하지만 또 발송 안 하는 도매처도 있고 정말 온갖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확정을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송장 나올 때까지 최대한 송장 나오고 나서는 발송됐다고 문자 안내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도매처들을 100% 믿지 말고 확신을 고객에게 줬다가 그 후에 이렇게 확정 지어놓고 왜 안 했냐 이렇게 정말 큰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단정이나 확정 짓지 마시고 보통 오늘 발송되는데 혹시나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문자나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 드리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하시면서 항상 이제 메모와 정리는 필수였고요. 어떤 고객에게 어떤 문의가 왔는지 정리해 두시고 그걸 오늘 중으로 어쨌든 문자 안내 드리는 게 제일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대로 매출이 도움이 안 되는 건 그냥 문자나 온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처리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교환 반품일 때 반송장을 또 우리가 확인해야 도매처에 이 반송장으로 보냈으니 확인해서 환불해 주세요 또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송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한통운이나 뭐 이런 곳들은 원송장을 넣으면 반송장이 나오는 곳도 있지만 또 전화로 꼭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송처도 보통 우리 사무실로 어쩌다 올 때가 있으니까 반송자를 꼭 원송장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택배사와 전화 업무해야 되는 것은 꼭 9시 땡 하시면 하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최대한 그냥 처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교환 반품비 같은 경우가 변신 반품은 저희가 5,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좌 안내라던가 그리고 입금했을 때 바로 문자 알림이 뜨게끔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교환 반품을 처리해주는 게 우리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송장 조회가 되면 그냥 환불해 준 적도 많습니다. 왜냐면 심지어 이제 잘못된 제품이나 뭐 일단 써놓고 그냥 안 썼다고 안 썼다고 하고 그냥 보내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비율이 생각보다 높진 않다 보니까 차라리 빨리 교환 반품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예외 상황들은 내가 손해를 보고 오히려 나는 가공에 시간을 더 투자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적도 많아가지고, 최대한 교환 반품은 돈이 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의가 왔을 때 이제 항의 같은 것들도 많이 오잖아요. 이리저리 따지는 것도 많고, 이럴 때는 마켓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규정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게 또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마켓이면 이 부분은 그럼 지마켓 고객센터를 통해서 한번 요청해 보시라라고 하시면은 지마켓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중재안에 따라서 진행을 해도 되니까 괜히 고객과 정말 싸우는데 시간 낭비하는 게 제일 쓸데없는 시간이니까, 최대한 저 같은 경우 진상 고객들은 마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들은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희가 기본 룰을 지키면 신고해도 상관없거든요. 진짜 규정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규정에 관한 영상도 제가 예전에 올렸지만, 교환 반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소비자가 제품이 이상 없는데 이미 쓴 제품들은 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제품이 처음 받자마자 고장인 경우는 뭐 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실질적으로 안 해줘도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룰을 따라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문은 항상 입금 후에 발송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가 많진 않지만 입금 전에 발송을 했다가 돈을 떼인 적이 있어가지고 항상 입금 후에 발송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공공기관이라던가 대기업들은 실제로 후불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곳들은 그냥 사업자 뭐 등록증이라던가 아니면 공공기관 확인을 거친 후에 후불을 해주셔도 때때론 대량 주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내에 이제 품절이 발생하잖아요. 주문을 쫙 넣었는데 이제 뭐 중개형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품절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순간 또 검색을 빨리 해서 주문을 빨리 넣어야겠죠.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제품은 이 판매자도 우리처럼 위탁 배송이네, 아니면 이 판매자는 제조사가 직접 하는 거네, 아니면 총판사네, 여기는 재고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서거든요. 왜냐면 뭐 당일 뭐 픽업도 되는 업체라던가 아니면 당일 발송률이 높다던가 이런 거 보고, 아니면 상세 페이지가 우리가 쓰는 것과 다르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좀 파악하기가 쉬워지니까 재빠르게 타마켓을 통해서 구매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저는 전달을 했었고, 단종인 제품 경우도 바로 그냥 문자 안내해서 단종이니까 취소 요청 주시면 바로 환불해드리겠다, 이렇게 정해진 문자 템플릿으로 저는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 업무를 할 때 이제 초반에는 이제 예전에 얘기 드렸지만 뭐 오너클랜 이런 곳들이 사실 제품이 싸진 않아요. 이제 마진도 붙이고 그리고 제조업체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최저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최저가가 더 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문이 적을 때는 이제 혼자 하실 때 욕심이 생겨서 나는 다 네이버로 그냥 최저가 찾아서 주문 넣을래,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몇 번 그랬었고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당연히 이제 흐름도 깨지고 이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나중에는 직원을 고용하실 때도 그렇고 본인이 주문이 많아져도 그냥 도매 사이트 활용하시는 게 가장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정신없이 한 6시까지 업무를 보게 되는데, 오히려 업무 시간 중에 오히려 틈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전화는 뭐 뜨문뜨문 전화 받으면서 주문 처리가 끝났을 때 약간 텀이 있으니까 그때 약간 숨도 돌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시 땡 하면 저는 모든 도매 사이트 다 돌면서
지금은 이제 솔루션을 써서 하는데, 이때는 모든 도매 사이트 공지사항을 제가 다 확인을 해서 품절, 단종, 가격 변경을 다 정리한 다음에 플레이오토를 통해서 다 수정 변동을 다 반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끝내고 나면 이제 한 7시가 됐었고, 7시부터 8시까지 이제 송장을 다 한 바퀴 다시 돌아서 또 송장을 입력했었고, 8시부터 뭐 간단하게 또 밥을 때우면서 자기 전까지 상품 가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제가 이제 20대 때 첫 창업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활을 수년간 했었고요. 요러한 스케줄을 딱 1년? 제가 뭐 이 책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책 제목만 보고 그냥 가져온 건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케줄로 딱 1년만 버티시면 뭐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그렇다고 엄청난 이제 노하우가 필요한 건 아니라서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버티면 되는 거라서 딱 요 스케줄대로 1년만 버티시면 누구나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의 과거의 하루 일과를 한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정말 일을 했었고, 아니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도 그냥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딱 마음만 딱 먹고 하시면은 1년 정도면 굉장히 큰 성과가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